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장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한 남자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줍지도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 끝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아이와 함께 과일을 고르고 있는 평범한 엄마였죠. 아이들은 엄마 이거 사주세요. 라며 제잘거리고 있었고 여자는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와 그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여자가 고개를 돌려 우연히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장바구니를 놓칠 뻔한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자는 따라가려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여자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떠났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시간을 8회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말이죠. 8회 전 도시 변두리의 작은 편의점. 민수는 오늘도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는 그 혼자뿐이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썰렁하게 가게를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그는 항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과거를 떠올리곤 했죠. 한때는 그도 저 차들처럼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장님, 담배 한 갑 주세요. 빗물을 털며 들어온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담배를 건넸죠. 비도 오는데 밤새 일하시네요. 힘드시죠? 택시 기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수는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다를 게 없었어요. 어차피 혼자인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때는 정말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죠. 새벽 4시 신문 배달부가 새벽 신문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였죠.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일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침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민수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를 것만 같은 착각 때문이었죠.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안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가구라곤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그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또 생각에 잠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 이게 과연 사는 걸까?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오후 4시에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죠. 민수는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알바생이 인사했지만
민수는 그저 고개만 까딱했어요.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저녁 시간 편의점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시락을 사가는 젊은 직장인들을 보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여기 도시락 데워주세요. 한 젊은 여직원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도시락을 받아 전자레인지에 넣는데 여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 그러시구나. 왠지 외로워 보이셔서.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여직원이 당황해하며 사과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나자 그는 묵묵히 도시락을 건네줬죠. 밤 10시 편의점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민수는 물건을 정리하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그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찔렀죠. 한때는 그도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추억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신혼여행 사진들, 그리고 지연이 써준 편지들. 민수는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우리 100년만 살자. 아니, 200년이라도 좋아. 그때 지연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축제 때 사진이었죠. 그때 지연은 경영학과 축제 부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민수는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과 구경을 갔다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어요.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어봤고 놀랍게도 지연은 선뜻 번호를 알려줬죠. 첫 데이트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지연은 카푸치노를,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었죠. 그날 그들은 5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넌 참 신기한 사람이야. 컴퓨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지연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네요. 졸업 후 민수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지연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양가 부모님도 모두 찬성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매일 아침 지연이 만들어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죠. 민수가 특히 기억하는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파전을 부쳤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곁들여 둘이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여보, 우리 아기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 지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딸이면 서연이 어때? 아들이면 서준이고. 에이, 너무 평범한데? 좀 더 특별한 이름 없을까? 그렇게 이름을 정하느라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때는 당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째가 되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직도 소식 없니? 병원은 가봤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고 친구들의 만남에서도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말로는 한계가 있었죠. 4년째 되던 해 지연이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반대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건지.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듣는 날, 지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죠. 부인께서 배란 장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을 꼭 안아줬지만 그녀의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줄었죠. 민수가 아무리 위로해도 함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자고 해도 지연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빠가 되지 못하는 거야. 나 때문에. 지연은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5년째 되던 봄날 지연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나는 당신한테 짐일 뿐이야. 민수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빈집에 혼자 남겨졌죠. 한 달 뒤 지연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지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것이 지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봐야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추억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곤 했죠.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혼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아파트도 처분했죠. 그리고는 도시 변두리에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잘 나가던 회사원이 왜 갑자기 편의점 주인이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편의점 일은 단순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함이 민수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오곤 했지만 민수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점차 민수가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이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에 가고 밤에 집에 돌아와 잠드는 일상.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는 하지만 그래서 안전한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편의점에 떨어진 생필품을 사러 대형마트에 갔어요. 주말이라 마트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볐죠. 민수는 사람들을 피해 빠르게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라면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이었어요.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돼, 집에 라면 많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 옆에 있는 두 아이였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은 7살쯤 되어 보였어요. 민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7살이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낳은 아이들이란 뜻이었죠. 지연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예전의 그녀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새 남편인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남자가 다정하게 물었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 어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리고 지연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런 가족이었죠.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남자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라면 봉지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이 황급히 아이를 달래러 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안 다쳤지? 민준. 아이의 이름이 민준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은 자신들이 아이가 생기면 지으려고 했던 이름 중 하나였으니까요. 지연이 아이를 달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민.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카트를 그 자리에 둔 채 마트를 빠져나왔죠. 뒤에서 지연이 부르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수는 건물 뒤편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꽉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불임이라고 했던 지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녀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니 활짝 웃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문제였구나. 민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여서 가지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수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을 계속 떠올렸죠. 지연의 웃는 얼굴,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그리고 다정한 새 남편의 모습까지.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울지 않았던 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죠.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어제의 일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편의점에 있어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민수의 편의점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였죠. 마트에서 봤던 지연의 새 남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죠.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까이서 본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저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지연이 남편입니다. 그 말에 민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제 마트에서 뵀죠. 지연이가 많이 놀랐더군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최정우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연이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끔 당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민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죠.
최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지연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처럼 우연히 만나더라도 제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주세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최정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혹시 왜 그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잘 나가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민수는 잠시 최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최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들 봤죠? 쌍둥이예요. 민준이와 민서. 이제 7살이 됐습니다.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라니. 그것도 자신들이 지으려던 이름들이었으니까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특히 민준이는 굉장히 똑똑해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 최정호의 말에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7살짜리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니.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미 남의 가족이 된 아이들인데요. 복 받으셨네요. 아이들도 있고 좋은 아내도 있고.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최정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최정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최정호가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참, 이건 여담인데. 지연이가 당신을 만났던 대학 축제 날을 아직도 기억하더군요. 컴퓨터 공학과의 그 천재 프로그래머.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죠. 혼자 남은 민수는 최정호가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전자 영업부 부장 최정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안정적이고 평범한 지연이 원했을 법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후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것들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민수는 인터넷을 켜고 무심코 검색을 했습니다. 최정호 한국전자라고 입력하자 몇 가지 기사가 떴죠. 평범한 영업부장의 평범한 실적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6년 전 기사에 최정호가 결혼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진 속 신부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였죠. 민수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최정호는 5년 전에 이혼했고 3년 전에 지연과 재혼했다는 사실을요. 그럼 아이들은 최정호의 아이가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지연이 이혼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졌다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최정호와 재혼한 걸까요? 아니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었죠. 이미 끝난 일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어머니였어요. 장모님이었던 분이죠. 민수야. 그녀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고 싶어서 왔어. 장모님은 민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 내가 잘 먹고 있으면 이렇게 말랐을 리가 없지. 장모님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야. 기억하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민수는 김밥을 받아들며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연이는 행복한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행복해 보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일어섰죠. 가끔 이렇게 들를게. 내가 싫지만 않다면. 아니에요. 언제든 오세요. 장모님이 나간 후 민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김밥 맛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가족의 정 때문이었죠. 며칠 후 민수의 편의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죠. 혹시 김민수 선배님 맞으십니까?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밝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 박진우입니다. 선배님 대학 후배예요. 컴퓨터공학과 53년 학번입니다.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계속 말했죠. 선배님이 만드신 스마트 시스템 아직도 학교에서 전설이에요. 그때 그 프로그램 때문에 대기업들이 앞다퉈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면서요?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실은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박진우는 간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한국 최고의 개발자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제이테크 수석 개발자로 계실 때 국가 프로젝트도 혼자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연봉도 억대를 훌쩍 넘었다고. 민수는 박진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배님 부탁입니다.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직원 5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선배님이 개발하신 알고리즘, 아직도 업계 표준이에요. 그 누구도 선배님의 코드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박진우는 노트북을 꺼내 민수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했죠. 너무나 명확한 오류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루프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할당도 문제고. 민수도 모르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메모했죠. 역시 선배님. 일주일을 고민해도 못 찾은 걸 단번에.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됐죠? 가세요. 하지만 박진우는 더 간절해졌어요. 선배님, 한 가지만 더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키보드를 잡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오류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박진우는 경악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일어섰죠. 이제 정말 가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역시 천재세요. 왜 이런 재능을 묻고 사시는지. 박진우가 나간 후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재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 편의점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엔 쌍둥이 중 남자아이 민준이었어요. 혼자 들어온 아이는 과자를 고르고 있었죠. 얘야, 혼자 왔니? 부모님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저기 약국에 갔어요. 저보고 여기서 과자 고르고 있으래요. 민수는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눈매며 코며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이거랑 이거 주세요. 민준이가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민수는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김민준. 김민준. 성도 김씨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몇 살이니? 7살이요. 내년에 학교 가요. 7살. 계산이 맞았습니다. 이혼 직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란 뜻이었죠. 그때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지연은 민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사이 민준이가 말했죠. 엄마, 이 아저씨 친절해요. 지연은 황급히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빠가 기다려.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지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민수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너무나도 자신을 닮은 그 아이의 얼굴이.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 조사를 시작했죠.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 불법은 아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생일은 이혼한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설마.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지연은 불임이었으니까요. 의사도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런데 왜 이혼 직후에 임신을 했을까요? 민수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연이 이혼 서류를 제출한 바로 그날, 다른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병원의 진료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바로 그날, 지연은 임신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임신 6주 차였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그 말은 즉 지연이 이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로. 그렇다면 왜 지연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이혼을 강행했을까요? 민수는 미친 듯이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발견했죠. 첫 번째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은 후 지연은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진단이 나왔어요. 오진.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했던 거야. 두 번째 병원의 기록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이죠. 민수는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지연이 두 번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건 이혼을 요구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 알고도 일부러.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문득 지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당신한테 짐일 뿐이야. 설마 지연은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설사 아이를 가졌다 해도
자신은 결격 사유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유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라고.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이 편의점 주변을 어슬렁거렸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인데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민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편의점을 뛰쳐나갔습니다. 위험해. 민수는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민수는 순간적으로 두 아이를 끌어안고 반대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민수의 어깨를 트럭의 사이드 미러가 스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몸을 돌렸고 등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수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민수가 급하게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준이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 일 없어. 민수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을 때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지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죠.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 괜찮아. 아이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민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병원 가야 해. 출혈이 심해. 정말 괜찮아. 그냥 찰과상이야.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실려갔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왔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지연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죠.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누구야? 편의점 아저씨 맞지? 응. 근데 엄마가 아는 사람 같던데.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닙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예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민수야, 나.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최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애들은 괜찮아? 최정호는 지연과 아이들을 확인하고는 민수를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셔서. 최정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최정호는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최정호가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는 영웅이에요. 민준이의 맑은 눈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불러주다니. 아저씨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너희가 다치지 않아서 기쁜 아저씨일 뿐이야. 가족이 나간 후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밝힐 용기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최정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지연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구했지만
결코 아빠라고 불리지 못할 운명이 너무나 서글펐어요.